자바 시작하기로 제가 타이틀을 정했고요.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치하기 시간인데요. 자, 설치하기 전에 이제 자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자바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에 영어를 이렇게 써놓은 거는 실제로 실무에서 영어를 많이 쓰니까 그런 용어들을 위주로는 제가 영어를 많이 썼어요. 외국에서 온 기술이니까 아무래도 한글보다는 영어가 많을 거고, 그리고 한글로도 제가 말씀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뭐 개체라고 해도 되고요, 객체라고 해도 되고,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모든 게 오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도 오브젝트고요, 여러분들 사람도 오브젝트고요, 이런 모두가 다 오브젝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리엔티드는 그러니까 사람이나 이런 게 현실 세계잖아요. 현실에 있는 물건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한테 이제 이렇게 책에 교과서 보면 나와 있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완전한 컴퓨터의 말은 아니고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컴퓨터의 말을 프로그래밍 랭귀지라고 그러고, 뒷부분에 실제 컴퓨터 말은 이제 바이트 코드, 기계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바는 이제 1995년도에 제임스 고슬링이 이제 선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죠. 이제 오라클로 넘어갔죠. 선이라고 유닉스 워크스테이션 서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 있던 제임스 고슬링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 전까지는 C를 주로 썼어요. C랑 코볼을 많이 썼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C에서 왔기 때문에 C 구문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C 했던 분들은 편하실 거고, 2010년도부터 오라클에 넘어갔죠. 인기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라클에서 자바를 관리하고 있고, J2EE만, 그러니까 서버 개발하는 그런 모듈들만 이클립스 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96년도에 이제 JDK 1.0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언어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도 96년도부터 했고요, 자바를. 처음에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보고 되게 감동받은 게, C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C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감동적이었고요. 근데 성능이 조금 떨어져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자바 개발자로 살면서도 항상 그게 마음이 아팠는데, C는 엄청 빠르거든요. 그랬다가 요즘에는 어때요? 컴퓨터가 너무 빨라졌죠? 너무 빨라져가지고 그 성능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안드로이드도 자바로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조그만 핸드폰에서도 잘 돌아가니까 성능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능이 딸리면은 더 좋은 하드웨어를 쓰면 되죠. 하드웨어는 자꾸 발전되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 2002년도에 1.4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자바가 대중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프로젝트 할 때 다 자바를 그냥 하자, 이렇게 시작된 게 이제 요때부터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이제 자바 5, 이때부터는 이제 JDK라고 안 부르고, 원래는 JDK 1.5겠죠. 1.5인데 자바 5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고요. 그래서 자바 SE5라고 정식 명칭은 이렇고요. 그냥 흔히들 자바 5, 5버전 뭐 이런 말을 씁니다. 1.5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마이너 버전을 없애고 메이저로만 갑니다. 그래서 자바 6, 자바 7, 자바 8. 2014년도에 자바 8이 나왔고요. 지금 이제 LTS 버전,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이제 실무에서 쓰고 있는 거 추천하는 버전이 8버전이죠. 그래서 지금 자바 홈페이지 들어가도 리코멘드 버전이, 그러니까 추천되는 버전이 8입니다. 실무에서도 대부분 다 8을 쓰고 있고요. 이제 빠른 데서는 이제 9, 10, 11까지, 11은 아직은 못 봤고요, 저는. 이제 10까지도 많이 쓰죠. 10까지 쓰는데 8까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되고요. 8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 람다랑 여기 다 들어갔기 때문에 8만 잘 하시면 9부터는 조금씩 추가된 것들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8 기준으로 공부하실 거고, 우리도 수업도 아마 8로 할 것 같아요. 자바 개발자는 구글 트렌드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바가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씩 꺾이고 있죠. 파이썬이나 이제 노드.js 같은 게, 자바스크립트 진영 이쪽도 많이 성장하고 있고, 이제 서버를 자바로 굳이 개발해야 되나? 다른 거 언어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리소스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겠죠, 기업 입장에서.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데서는 자바를 많이 안 쓰고 파이썬이나 노드.js 이런 걸 많이 쓰죠. 자바스크립트 기반에. 그렇게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스프링이라는 강력한 것과 안드로이드라는 것 때문에 자바가 없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바 레거시가 엄청 많아요. 레거시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들,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이제 자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도 자바 개발자들이 필요한 거죠.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자,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그러니까 파싱과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C를 했던 분들은 컴파일이라는 말이 익숙할 거예요. 그다음 파싱이라는 말은 구문을 분석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소스 샘플을 보시면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컴퓨터는 먼저 이런 소스 코드거든요. 여기가 소스 코드인데, 아직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한 글자 한 글자 있죠. 이런 캐릭터 하나하나. 자, 캐릭터는 문자를 말하는 거고요. 점점 알게 될 겁니다. 이런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따봐요. 그래서 P가 오면 그 다음에 A가 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P가 오면 A가 왔을 수도 있고요. U가 왔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부분이 힘듭니다. 견디셔야 돼요. 자, A가 왔으면 패키지로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 P가 오면, U가 오면 퍼블릭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쭈쭈쭈 해가지고 요만큼 읽었더니 패키지더라. 그러면은 얘는 패키지라는 말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컴퓨터 속에서는.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고 하면은, 아, 얘는 퍼블릭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걸 먼저 한번 읽습니다. 구문을. 그 구문을 읽을 때 잘못된 거, 제가 퍼블릭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썼다. 이러면 이거 오류가 나죠. 이렇게 해라. 그죠? 벌써 구문에서 오류가 난 거예요. 컴파일도 되기 전에. 그래서 컴파일 에러도 나고 구문 에러도 나고 다 나버리죠. 자바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면서 컴파일러기 때문에 일단 구문 에러부터 잡는 거,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따져서 잘 써져 있나, 그 다음에 어떤 게 써져 있나라는 걸 분석하는 게 파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컴파일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건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씨죠. 예, 우리는 아직 못 읽지만 사람이 읽기에 가능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라는 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클래스라는 건 어떤 그룹이라는 뜻이고, 자, 이거는 이제 이름일 뿐이고요. 리스트는 어떤 여러 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사람이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계는 이걸 몰라요. 기계는 0과 1밖에 모르거든요. 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알 수 있는 언어로 바뀌는 게 컴파일러다. 잘 안 와닿죠? 자, 우리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그 메모리 얘기를 무지하게 합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메모리와 CPU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아키텍처 쪽을 할 건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자, 컴퓨터는 CPU라고 우리가 들어는 봤을 거예요. 아마 뭔진 몰라도. 그래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죠.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부르는데 가운데서 연산을 하는 친구고요. 이 친구는 어떤 우리가 1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2를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연산. 그 연산을 하는 게 CPU입니다. 그 다음에 램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인데요. 메모리도 들어보셨죠. 메모리 몇 기가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불특정하게 접근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램이라는 게 있고 롬이라는 게 있는데, 롬은 제가 안 써놨네요. 그래서 램이랑 롬이 있습니다. 메모리는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 여러분들 PC를 딱 키면 파란색 까만색 화면에 글씨 뜨면서 롬 바이오스라고 들어보셨죠? F1 누르거나 이러면 들어가는 게 롬 바이오스입니다. 그 정보들이 롬에 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는 하드 드라이브가 있고 뭐 어떤 장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딱 롬에 구워져요. 그걸 롬이라 그러고, 실제로 메모리에서 우리가 뭐 엑셀을 띄운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엑셀을 어디다 담아놔야지 화면에 출력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는 그릇을 램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로 예를 들면 CPU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능. 이제 우리가 트럭이라고 합시다. 그럼 1톤 트럭이라고 하면 CPU는 뭐 시속 100km, 평균 속도가 100km라고 하고, 메모리는 뭐죠? 담을 수 있는 뒷부분에 짐칸이에요. 그럼 1톤이니까 1톤을 실는다고 한다면 메모리가 1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덤프 트럭은 어떻게 되죠? 걔는 등치가 커서 시속은 80km 밖에 안 되지만 담을 수 있는 칸이 15톤이면 뭐 엄청나게 많이 담죠. 속도와 담는 용량이라고,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 서울과 부산을 가는데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어떤 연산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가야 되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자, 1톤 트럭으로 가면 한 번에 1톤밖에 못 실죠. 한 번 갈 때. 그죠? 근데 15톤 트럭으로 가면 어때요? 15톤을 한 번에 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시속 100km니까, 그죠? 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얘가 갔다가 여기까지 돌아올 때 얘는 이제 도착한 겁니다. 하지만 누가 더 빠르겠어요? 일은 누가 더 잘하죠? 15톤이 잘하겠죠. 이게 메모리고요. 이 속도가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CPU가 빠르고 이것도 크면 어때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드 드라이브, 디스크, 뭐 SSD 파일이 저장돼 있어요. 그 저장돼 있는 걸 화면에 불러오고 싶어. 엑셀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은 이 디스크에 있는 이 파일을 읽겠죠. 읽어가지고 여기 짐칸에다가 실어요. 실어서 어디까지 보내는 거야? 이 화면까지 보내는 거죠. 그래서 화면까지 보내는 거에는 CPU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그리는 데 필요한 건 GPU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러니까 GPU가 좋아야지 게임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PC 게임 중에 안 돌아가는 PC 뭐 게임들이 있다 그러면은 내 GPU가 좀 딸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차선을 지켜야 되겠죠. 차선보다 커버리면 안 되겠죠. 짐칸이. 자, 그런 개념이고요. 자, 캐시라고 하는 거는 CPU는 엄청 빨라요. CPU는 엄청 빠르고 메모리는 조금 느립니다. 요즘에는 메모리를 이렇게 짐칸이라고 하지만 반도체 칩이거든요. 자, 메모리도 반도체 칩인데 CPU는 무지하게 빠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뜯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운데 CPU가 이렇게 있어요. CPU는 무지하게 빠른데 메모리는 상대적으로 느려요. CPU보다는. 그러니까 요 속도차가 있을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갔는데 짐을 못 내려. 부산에 도착해서.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짐도 빨리 내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속도를 차를 없애주려고 만들어 놓은 게 캐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저장 장치입니다.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하는 거 있죠? 컴퓨터에서. 그게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PU 아까 말씀드렸고요. 화면을 그리는데 제가 지금 이 화면이 그려졌잖아요. 구성 이런 글자를 빨간색으로 그릴 수 있는 거는 GPU입니다. 그리고 구성이라는 이 데이터가 있겠죠. 뭐가 있어야 뿌릴 거니까 화면에. 얘는 뿌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이라는 글자 두 글자를 담고 있는 거는 메모리. 자, 그 다음에 인풋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게 인풋 저장 장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아웃풋은 이런 스피커, 모니터 이런 게 아웃풋 장치가 될 거고요. 근데 파워, 전원이 필요하니까 파워가 필요할 거고, 이 버스라고 하는 게 차선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설치 파일 누르시면 JDK 그냥 뭐 넥스트 쭉 하시면 되죠. 특별히 뭐 그거 없습니다. 설치되는 경로 적당한 곳에 하시면 되고요. 자, 다 하신 분들은 커맨드 창 열어가지고 실행에 CMD 해도 되고, 그러면 이런 창이 나오죠. 저하고 조금 다를 겁니다. 윈도우는. 자, 거기서 자바라고 이렇게 엔터만 한번 쳐볼게요. 그럼 이렇게 쭉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바 마이너스 버전. 자,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바 마이너스 버전. 자, 깔렸으면 이클립스 가셔가지고 이거 누르시면 이게 뜨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치 파일이 나오면 설치 넥스트 하시고요. 중간에 라이센스 동의하시고요. 자바를 못 찾겠다고 아직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혹시 지금 설치 다 됐으니까 리부트 한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넣으라고 나오죠. 중간에 워크스페이스 이제 입력하라고 나오면 여러분들 C 드라이브 아래에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편한 자리 C 드라이브 아래에, C 드라이브 아래입니다. 탐색기에서 C 밑에 뭐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뭐 디폴트로 잡히는 데다가 쓰셔도 됩니다. 아마 초기에는 아마 여러분들 그 개인 폴더에 생길 거예요. 여기다가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름으로, 이게 소스가 위치할 공간들이에요. 입력하고 이제 실행 런치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거 아무거나 까셔도 돼요. C 개발하실 분들은 C 까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웹 클라이언트 개발하실 분들은 요거 까시면 되는데, 뭐 이게 좀 크긴 해요. PC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요거 까시면 되고요. 여기 중요한 거는 깃이랑 메이븐이랑 뭐 이런 거 그레이드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메이븐 그레이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깃은 아마 쓸 것 같고요. 상단에 보면 이렇게 자바라고 나와 있어요. 뭐 보일지 모르겠지만 뭐 J자가 보이는 쪽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게 다 뜨나요? 이런 화면 다 뜨죠. 이클립스 화면이에요. 처음에 워크스페이스 지정하는 거 다 지나갔을 거고요. 네, 좋습니다. 그럼 파일에서 뉴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소스 코드들의 큰 집단이에요. 제가 뭘 하겠다 그러면, 만들겠다 그러면, 제가 뭐 아까 같이 크롬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크롬이 프로젝트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뉴 자바 프로젝트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자바 프로젝트 선택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저희는 하이 자바라고 통일할게요. 제가 이제 이 용어를 하이 자바 그럴 겁니다. 여기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시고요. 넥스트 누르고 하이 자바 넣어야겠죠. 자, 자바 프로젝트 선택돼 있을 거고, 넥스트 프로젝트 네임은 하이 자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만든 그 워크스페이스 이름에 폴더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C 드라이브에 뭐 유저 밑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워크스페이스 아래에 하이자바라는 게 하나 생기죠. 그래서 프로젝트 단위로 폴더가 이렇게 하나 생겨요. 제일 상위 프로젝트가, 폴더가. 자, 그 다음에 자바 SE 1.8로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이거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넥스트 한번 눌러볼게요. 제일 하단에 넥스트. 자, 그랬더니 이렇게 하이자바가 나오고 src라는 폴더가 하나 보여야 돼요. 요게 내가 소스를 위치할 공간입니다. 자, 요 정도만 하고 피니시 할게요. 요 뒤쪽에 옵션들이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피니시. 자, 지금 제 거 이거 다른 것들은 무시하십시오. 자, 하이자바 여기 이렇게 JRE라고 나오고 src 나오고 뭐 다른 것도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src 폴더가 보여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자,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갈게요. 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과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올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하이자바라고. 그래서 이제 패키지를 만들 건데요. 패키지와 프로젝트와 패키지와 클래스 요 세 개만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그 ERP는 좀 용어가 생소하니까 그냥 메모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메모장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파일을 뭐 저장하는 기능이라든지 불러오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소스들이 여러 개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메모장 프로젝트고요. 제가 프로젝트 이름은 메모 뭐라고 한다고 하고 이 메모장 프로젝트 얘가 프로젝트가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 우리는 지금 하이자바라고 했죠. 하이자바. 자, 프로젝트 이름이 하이자바고요. 메모 아니고요. 하이자바고 요 속에 여러 개의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파일에 관련된 거, 파일 쓰고 읽고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폰트에 관련된 설정들,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기능이 필요한데 이거를 묶는 거예요. 소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폴더로 단위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 관련된 거는 뭐 파일스, 뭐 폰트 관련된 거 폰트스 이렇게 폴더, 그러니까 디렉토리를 만들 겁니다. 이 디렉토리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은 패키지라 불러요. 뭔가 묶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 이걸 패키지라 부르고, 요 밑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폰트 중에 내가 이제 글꼴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폰트 사이즈, 점 자바가 생길 겁니다. 확장해서 자바. 이걸 폰트 사이즈를 뭐라 부르냐면, 이걸 자바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폰트 사이즈 부분만 클래스라고 불러요. 자, 요 정도만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이름이나 패키지 이름은 보통 이렇게 소문자로 씁니다. 특히 패키지 이름은 대문자로 쓰는 거 아니에요. 폴더도 이게 뎁스가 이렇게 하나만 아니고 제가 폰트 밑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밑에 뭐 또 이렇게 쭉 나갈 수 있죠. 자, 이거는 점점점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폰트 점 fs 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은 이제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되는 거고. 자, 클래스 이름은 이런 식으로 대문자 이렇게 들어가요. 뭐 유저 네임이라고 한다면 유저 네임 이렇게 씁니다. 자바는. 자, 파이썬이나 뭐 다른 언어들은 유저 언더바 네임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요. 클래스명은 이제 영어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영어랑 숫자랑 그 다음에 언더바 3개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시작을 영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변수거명 같은 경우는 숫자로 시작하면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그냥 영어와 숫자와 언더바만 쓸 수 있는데 영어로 시작하면 좋다. 그리고 이렇게 언더바를 써도 되고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단어와 단어 사이를 대문자를 써요. 자, 이건 어떤 모양이죠? 낙타 등 같죠? 그래서 카멜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스네이크 케이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를 거고요. 저 앞에까지 대문자를 쓰죠? 그래서 제일 시작 부분도 대문자. 아까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 대문자, 나머지 소문자. 그 캐피탈라이저 해가지고 카멜 케이스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패키지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new, src에서 오른쪽 눌러서 new. 여기서 패키지 있죠? 패키지 선물 상자 같은 패키지 누르시면 하이자바가 처음에 나오고요. 피니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하이자바 만들었어요. 피니시. 원래는 뭐 컴점 뭐 회사 이름 같으면 패키지 이름은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이제 회사 이름이 sun이라고 합시다. sun이면 자 sun.com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홈페이지 이름이. 그러면 이걸 뒤집어 씁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그래서 com.sun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t조은이다. tje.co.kr이다. 우리 사이트가 앞에 뭐 따따따 붙었든지 이런 건 보통 생략하고요. 자, 요런 식의 이제 우리 회사 도메인을 가지고 많이 만들어요. 패키지 이름을. 그럼 이거는 뭐가 되죠? 패키지명이 제일 위에 kr부터 만들고요. 그 아래 co 만들고요. 그 다음에 tje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패키지 이름은 kr.co.tje 이렇게 되겠죠. 그 아래 제가 뭐 폰트 사이즈라고 아까 만들었다면 폰트 사이즈. 자, 이게 전체 클래스 패스라고 불러요. 자, 파일 패스는 우리가 뭐 C 드라이브 밑에 뭐 밑에 a.xl 이렇게 부르지만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불러요. 아, 엑셀 말고 자바 해야 되죠. 이제부터 우리 자바 쓸 거니까. 이렇게 길게는 보통 안 하고 그냥 뒤에 보통은 컴을 붙여요. 내가 co.kr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의 추세는 다 이거 co.kr 이거 다 쓰지 말고 그냥 뒤에 컴이라고 하면 컴퍼니다. 그 다음 회사 이름 쓰는 거예요. 그래서 sun이라는 회사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뭐 q라는 회사다 그러면 q.co.kr이라고 하더라도 도메인이 또는 뭐 go.kr 정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게 다 필요 없고요. 그냥 com.g 요 정도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com을 지금 생략한 거예요. 공부니까. 그래서 이 com 자리에 우리가 그 하이자바라고 한 거고요. 자, 그다음 하이자바 아래다가 이제 또 하나 만들 겁니다. new 패키지. 이제 하이자바에 바로 돼 있는데 교과서에는 우리는 하나 더 만들게요. 자, 패키지 보면 하이자바가 기본적으로 나오죠. 그러면 하이자바 점 이렇게 들어갑니다. 점 해서 우리는 지금 연습이니까 프랙티스 너무 긴가? 제일 좋은 거는 풀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뭐가 됐든 연습하는 패키지. 자, 그 다음에 피니시. 자, 여기다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랙티스에서 hiJava.practice에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new 클래스 할 겁니다. 자, 이게 설명이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데 제가 대충 써놔가지고 그림이 없죠. 자, new 클래스. 자, 패키지에서 클래스 만들었죠. 그러면 이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겨요. 위에. 자, 클래스들을 싸고 있는 게 패키지니까. 자, 패키지 잘 맞춰주고요. 항상. 네임을 우리가 이제 헬로 자바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게요. 헬로 자바. 헬로 월드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 그냥 저희는 헬로 자바라고 하고 아래쪽에 모디파이어스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퍼블릭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 클래스를 아무나 다 부를 수 있는 거고 요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요 패키지 내에서만 헬로 자바라는 클래스를 부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를 수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액세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헬로 자바라는 객체 이제 현실 세계라고 맞춰서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헬로 자바라는 놈이 클래스거든요. 얘는 객체라고 불러요. 오브젝트. 세상의 모든 게 오브젝트라 그랬죠 아까. 얘한테 제가 옆구리를 쿡 찔르면 얘는 헬로라고 말하는 놈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를 옆구리를 찌를 수 있는 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퍼블릭으로 돼 있으면 모두가 다 얘 옆구리를 다 찌를 수 있어. 아무나 다. 하지만 패키지로 돼 있으면 요 패키지에 있는 다른 클래스들만 얘 옆구리를 찌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부른다는 거는 그런 표현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 자리 있죠? 아래쪽에. 자바 랭.오브젝트라고 돼 있죠. 자, 나중에 상속을 배우시겠지만 모든 클래스의 부모는 오브젝트입니다. 모든 클래스의 부모는 오브젝트. 그래서 자바 랭.오브젝트 이 클래스가 부모예요. 하지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가면 public state void main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체크. 자, 요게 이제 메인 함수를 만드는 건데 자, 이거 체크하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이거 체크 안 합니다. 체크할 일이 별로 없는데 우린 처음이니까 체크하고 갈게요. 피니시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소스가 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클립스 쓰는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제일 위에 윈도우 메뉴입니다. 윈도우에 보면 여기 뉴 윈도우 있고 에디터 윈도우 있고 어피어런스 있고 뭐 쇼 뷰 있죠. 자, 쇼 뷰만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쇼 뷰 가시면 엔트 있고 뭐 쭉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저 패키지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이게 저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이 영역이 혹시 닫혀가지고 안 보일 때는 X자 누르면 닫히잖아요. 안 보일 때는 여기서 패키지 익스플로러 선택하시면 됩니다. 패키지 익스플로러.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게 패키지 익스플로러예요. 패키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에 이제 쇼 뷰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하시면 패키지 익스플로러 나오고요.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여기 아웃라인도 있고요. 뭐 콘솔 있고 이런 거 있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닫아 놓고 이 아래쪽에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콘솔 같은 거 여러분들 여기 있나요, 지금? 자, 요거를 아래쪽에 두고 싶으면 이렇게
드래그해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아무데나. 자,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고요. 화면 구성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실 건데 이걸 계속 일하다 보면 이제 편한 게 정해질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게. 이 소스, 이거는 실제로 hello java.java예요. 왼쪽에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자바 파일입니다. 확장자가 자바인. 요 hello java 파일, 요 파일을 담고 있는 폴더들, 디렉토리들이 패키지가 되는 거고, 패키지는 프랙티스, 나는 프랙티스 속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프랙티스 속에 있는 hello java고요. 그 위에 있는 그 디렉토리가 hi java가 되는 겁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아까 커맨드 창, 여기 열려 있죠? 여러분들 워크스페이스 기억나시나요? 어디다 만들었는지? 워크스페이스 안에 hi java라고 이렇게 생길 겁니다. 저는 워크스페이스를 워크스페이스 아래 was라고 이렇게 하나 더 잡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hi java 있죠? 자기 프로젝트 이름 hi java라고 들어가시면 여기에 빈이 하나 생기고요. src가 하나 생겨요. 네, 빈은 쭉쭉 가보니까 뭐가 있죠? 계속 쭉쭉 들어가 보니까 .class 파일이 있나요? .class 파일이 뭐가 된 거죠? 컴파일이 되면 .class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뀌어 있겠네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0과 1로 되어 있는 파일은 아닙니다. 바이트 코드라고 0과 1로 가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얘가 인터프리터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너무 어렵게 안 갈게요. 그래서 요 .class 파일은 실행 파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행 파일. 그러고 다시 또 올라와서 src 폴더에 가시면 이제 내가 지금 작성하는 코드가 보이겠죠. hi java의 practice의 hello.java, 이게 내 소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클립스에서 작업하는 게 내 PC에 어디에 생기는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백업을 해갈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파일을 복사해서 가면 돼요. 다시 소스로 돌아왔어요. 이클립스로. 자, 그래서 여기 to도라고 이렇게 볼드체로 보이는 거는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코딩을 하다가도 코딩을 막 이렇게 하죠. 코딩을 하다가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뭐 9구단을 짜야 되는데 2단을 짜고 3단을 짠다. 뭐 아니면 뭘 한다 이랬을 때 이 부분은 지금 못 짜겠어. 아,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니까 나중에 짤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to도라고 쓰시고요. 3단 이렇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 to도만 딱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들,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메모 이렇게 해놓는다 라는 거죠. 한 줄 지우는 거는 컨트롤 D입니다. 혹시 컨트롤 D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D. 그거 정도 외우시고요. 제가 단축키를 중간중간 알려드릴 거예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클립스 단축키 이렇게 검색하시면 쭉 나오니까 보고 외우셔도 되고요. 제가 쓰는 것들만 이렇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to-do 해가지고 auto generate method stop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메소드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게 오브젝트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 hello java라는 놈은 옆구리를 찌르면 hello라고 말하는 hello java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객체예요. 그 객체가 자, 옆구리를 찔렀을 때 hello java 이렇게 말하는 거는 행동이죠. 자, 오브젝트에 잠깐만 나중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배울 거예요. 미리 예습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한 번에 다 이해하려면 벅차거든요. 그래서 지금 먼저 이해를 하시고 가실 거예요. 자, 오브젝트라고 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게 오브젝트라 그랬죠. 자바의 모든 게 오브젝트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게 오브젝트라고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java.랭. 오브젝트를 상속받았죠. 그러니까 상속받았다기보다는 슈퍼클래스라고 돼 있었잖아요. 자, 슈퍼클래스가 제일 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게 있고요. 사람 아래에 이제 뭐 홍길동이가 있고요. 여기 김길동이가 있겠죠. 자, 홍길동과 김길동은 사람이죠. 그죠? 이런 뜻입니다. 자바에서 감만 익히세요. 느낌만 받으세요.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거를 상속을 받은 건데 오브젝트 제가 헬로 자바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게 뭐 세탁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지만 이 헬로 자바라고 제가 이름을 진 거예요. 자, 얘를 생명체라고 이해하십시오. 생명체인데 자, 얘는 뭐죠? 그러면 오브젝트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브젝트의 속성을 띠고 있다. 오브젝트를 상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오브젝트의 뭔가의 유전자로 물려받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상속이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중간중간. 실제로 용어로 쓰는 거예요. 자, 이네리턴스. 이 상속이란 말은 우리가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았잖아요.
그걸 상속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세계에서는 뭔가 물려받은 거를 상속이라고 다 표현해요. 자, 그래서 헬로 자바는 여기서 보면 클래스는 아무것도 오브젝트란 말은 아무데도 없지만 얘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거거든요. 자, 홍길동이 가슴에다가 사람이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홍길동이라고만 달고 다니지 명찰을. 자, 그래서 당연히 이 헬로 자바도 오브젝트인 겁니다. 홍길동이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오브젝트는 뭘 물려받았냐면 이제 메소드와 프로퍼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랑 홍길동이라고 했다. 홍길동은 이름을 갖고 있죠. 자, 이름이 뭐죠? 홍길동. 성별도 갖고 있죠. 남자, 여자, 뭐 혹은 다른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움직임을 가질 수 있죠. 걷는다. 얘는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걷기라는 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뭐 먹기, 이런 행동들을 갖고 있죠. 자, 요거는 뭐죠? 이거는 명사형이죠. 명사형이 동사형입니다. 자, 명사형을 프로퍼티라고 부르고요. 자, 멤버 변수.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형을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객체지향에서 이렇게 불러요.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이렇게 동사형을 메소드라고 부른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나 C 언어 같은 데서는 펑션이라고 불렀었죠. C 했던 분들은 펑션이 메소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걸 다 혼용해서 씁니다. 펑션도 메소드고요. 메소드도 펑션이에요. 그냥 막 이렇게 혼용해서 남용해서 막 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헬로 자바는 이제 프로퍼티를 뭘 가지고 있을 거냐면 멘트라는 걸 하나 갖고 있을 거고요. 메시지라고 합시다. 메시지라는 걸 하나 갖고 있고, 이 메시지는 뭐죠? 얘는 무조건 헬로 자바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말하는 거니까 헬로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행동은 뒤에 이렇게 가로를 붙여요. 참고로 메시지는 아무것도 안 붙였죠. 근데 이렇게 행동, 동사형, 메소드들, 펑션들 이렇게 뭘 하기 하는 거는 자, 이 가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헬로는 뭘 가지고, 자, 먹기는 뭘 먹는다죠. 그래서 바나나를 주면 바나나를 먹는다가 되니까 바나나를 받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요 가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동사는 뭐가 있어요? 괄호를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제 먹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eat이란 동사는 여기다가 뭘 먹을지 뭐 푸드를 받는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메소드는. 그래서 왜 동사는 이 가로를 갖고 있냐면 요걸 받기 위한 공간일 뿐이에요. 그릇이에요. 손바닥을 딱 펼치고 있는 거야. 가로로, 중가로로. 그럼 제가 이 홍길동한테 바나나를 주면서 먹어 라고 명령을 내릴 거면, 우리가 컴퓨터니까 명령이라고 할게요. 사람한테 명령하면 안 되지만 컴퓨터한테 명령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홍길동에게 먹어, eat, 우리 eat이라고 정의했잖아요. eat, 그 다음에 바나나를 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바나나. 자, 이러면 홍길동은 바나나를 먹습니다. 그럼 컴퓨터한테, 자, 헬로 자바는 컴퓨터잖아요. 로봇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뭐, 로봇한테 헬로라고, 자, 헬로라고 안 하고 say라고 할게요. 다시. say는 괄호를 받는데 메시지를 받습니다. 제가 줄여서 쓸게요. 메시지라고. 그러면 이 로봇은, 헬로 자바라는 로봇은 내가 준 메시지를 무조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명령을 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헬로, 좀 진하게 쓸게요. 헬로 자바, 이 로봇에게 명령을 할 겁니다. 자바.say네요. 함수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 참 함수. 한국말 말씀 안 드렸네. 메소드 펑션을 함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펑션이라고 그러죠. 함수를. 자, say, 그 다음에 메시지를 hello라고 메시지를 줬으면 얘는 뭐라고 말해요? hello라고 말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hi 줬으면 hi라고 말하겠죠. 자,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사를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제가 아까 메시지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메시지를 제가 헬로 자바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숫자를 그냥 글자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요 say 자리에, 자, 헬로 자바 줄여서 쓸게요. say, 여기다가 제가, 자, 스트링 문자열은 이렇게 쓸게요. 띄어쓰기도 있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두 개를 쓴다고 하면은 얘는 안녕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제가 메시지를, 자, 메시지를 영어로 제가 이렇게 쓸게요. 메시지는 hello
java라고 썼어요. 자, 그럼 hello java를 그대로 얘한테 줘도 되고요. 이걸 줘도 됩니다, 얘한테.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hello java에 java.say 뭐가 될까요? 가로에다가 요 이름을 쓰면 되죠. 얘가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얘를 갖고 있죠. 이렇게 써줘도 얘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hello java라고 말한다고. 자, 이해 안 되시죠?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한번 짜볼 거예요. 실제로 돌아가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 게 지금은 얘도 뭐가 있어요? 괄호가 있죠? 괄호가 있습니다. 예, 잘 보십시오. 얘는 메인이라는 함수죠? 함수는 뭘 받아서 우리가 함수 수학에서 함수는 뭐죠? 자, fx는 y 이렇게 짜증나죠? 수학 구문 나오면. 자, 어쨌든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x를 1이라고 넣으면 y는 항상 2배예요. 자, fx는 x 곱하기 2라고 합시다. 정의를 합시다. 그럼 x를 제가 f에 2라고 부르면 답은 뭐가 되죠? 4가 되죠. 이 함수예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리죠. 수학에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2라고 지금 방금 넣었어요. 요 괄호 자리가 요 부분이 괄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2라고 딱 넣으면 숫자 2를 딱 넣으면 여기서는 2 곱하기 자, 곱하기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컴퓨터에서 2 이렇게 해서 뭘 내뱉죠? 얘는 4를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함수는 이렇게 입력값을 받고 출력값을 내보내는데 입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출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수학에서는 무조건 출력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제가 2라고 넣었더니 여기는 그냥 2 곱하기 4하고 4를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막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 얘는 4라고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옵셔널한 겁니다. 그래서 옵셔널하기 때문에 이거 받는 게 없다 하는 거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받겠다고 하는 거는 괄호만 이렇게 써주면 되고 뭘 받겠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받을 거를 써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시겠지만 좀 더 쉽게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여기 밑에다가 public 똑같이 쓸 거예요. 위랑 위에 보시고 쓰시면 돼요. static string이라고 쓸게요. string 뭔지 모르겠지만 따라 써보십시오. 자, 방금 우리가 say라고 했어요. say라는 동사입니다. 동사를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가 중괄호를 이렇게 써요. 중괄호. 자, 중괄호 하나 치고 엔터 치면 바로 닫히는 것까지 저절로 만들어져요. 자, say라는 함수를 갖는다 그랬죠. 이 hello java라는 로봇은 이 로봇이라고 생각하십시오. say라는 거 하는데 얘는 뭘 내뱉냐면 말을 하는 거죠. 말은 컴퓨터에서 말은 얘가 음성으로 hello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에 나올 거예요. 콘솔창이 왼쪽에 있다면 왼솔창에. 그래서 그 콘솔창에 나오게 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써보십시오. system.out.printl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스템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거 클래스인데요. 자, 클래스 속에 이렇게 클래스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헬로 자바가 우리가 세탁기 안에 짤순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탈수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안에 out이라는 또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그 속에 printl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겁니다. 함수가. 자, 여기다가 뭘 제가 찍으면 뭐가 나올 건데 say는 뭘 메시지를 받는다 그랬죠. 아까 우리가 say가 메시지 받는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string msg라고 할게요. 줄여서. 자,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서 자, 여기는 화면에다가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화면에 출력하는 게 말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뭘 쓰죠? 메시지. 자, 요 메시지를 말하라고 하면 되죠. 자, 지금 정말 어려운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수업 스타일이 어려운 거 확 했다가 그냥 쉬운 걸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처음부터 왜 저렇게 어려운 거 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만 넘어가면 수월해진다는 거죠. 항상 그 오르막을 먼저 해요, 저는. 자, say, 얘 말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얘는 메시지를 받아서 이 메시지를 그냥 말할 거예요. 컴퓨터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그냥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스트링 자리, 스테이틱 자매 스트링 자리가 이게 아웃풋이에요, 아웃풋. 아까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 자리라고. 이 자리에 숫자가 4가 나가면 여기 넘버가 될 거고요. 스트링이 나가면 스트링인데 여기를 지우고요. 보이드라고 할게요, 보이드.
얘는 말만 하고 끝이잖아. void. 자, void. 자, 이제 웬만한 거 다 나옵니다. 첫 시간에. 기본적인 거는. 자, void. 자, 그러면 얘는 말하는 기능이 장착된 겁니다. 이 헬로 자바라는 로봇에. 이제 얘한테 뭐만 주면 돼요? 나는 메시지만 주면 얘는 무조건 출력할 거예요. 이제 이 헬로 자바가 처음에 딱 켜져요. 제가 이제 이 헬로 자바 로봇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으니까. 자, 로봇을 전원을 온 딱 키는 순간 실행되는 게 무조건 메인입니다. 이 로봇을 전원을 딱 키는 순간 무조건 뭐가 실행된다고요? 메인이 실행된다고요. 실제로는 생성자가 생성되는데 그건 뒤에 설명할게요. 좀 전에 요건 주석입니다. 주석 슬래시 컴퓨터가 얘는 씹는 거예요. 이렇게 슬래시로 시작하는 말은 다 씹습니다. 컴퓨터가 다 씹어요. 제가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줘도 이렇게 슬래시로 한 걸 씹기 때문에 색깔도 회색이죠. 자, 여기다가 제가 say를 불러볼게요. 자, 헬로 자바. 원래는 헬로 자바. 자, 아까 한 대로 그대로 갑시다. 자, 헬로 자바한테, 자, 메인은.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메인은 헬로 자바의 전원을 킨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세상. 자, JVM이라고 아까 했던 거 기억나요?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요 속에 담아 놓는다 그랬죠. 메모리 속에. 메모리 얘기 엄청 할 건데 최대한 제가 안 하려고 애를 써볼게요. 그래서 이 JVM 속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메소드 행동이 있죠. 행동. 아까 제가 A는 1 이렇게 했을 때 A 자리가 생긴다 그랬죠. 여기에 1이 들어가 있고요. 됐나요? 그럼 say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say도 함수인데 say도 여기 자리 잡습니다. 근데 위치는 공간은 달라요. 여기랑 조금 떨어져 있는 데인데, 자, say라는 것도 메모리에 여기 잡혀요. 여기 스택 영역이라고, JVM의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JVM 배울 때 그때 설명할게요. 자, 이 say라는 행동도 어딘가에 잡혀요. 그럼 CPU가 있어요, CPU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컴퓨터가 어떻게 소리해서 들어가는지.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헬로 자바라고 합시다. JVM 속에 헬로 자바라고 하는 로봇이에요. 이 로봇이, 그럼 바깥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JVM이 있겠죠? 헬로 자바라는 거는 실생활에는 없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만지고 냄새 맡고 할 수는 없지만 컴퓨터 속에는 있는 겁니다. 헬로 자바가, 이 로봇이. 자, 이 로봇은 이 JVM이라는 세계, 이 월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그래서 이 세상 속이 뭐죠? JVM이라 부른다고. 이제 JVM. 이 JVM 속에 헬로가 생깁니다. 이 JVM이 메모리에 이렇게 공간을 자리 잡죠. 이 바깥쪽은 또 뭐예요? 지금 메모리입니다. 우리 컴퓨터의 메모리. 메모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메모리 속에 JVM이 있는 거고, JVM 속에 헬로가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이해하십시오. 그럼 메모리 속에다가 JVM을 딱 만드는 순간이 뭐죠? 이 JVM 세계가 생기는 거죠. 이 JVM 세계가 생기는 순간에 실행되는 게 메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JVM이 구동될 때, 지금 우리는 JVM 아직 구동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메모장 같은 이클립스만 하나 띄워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실행시키면, 이 헬로 자바라는 걸 실행시킨다고 표현하거든요. 실행시키면 그때 JVM이 만들어져서 그 속에 헬로가 생겨요. 헬로 자바를 실행시키면 얘가 어딘가에 잡혀야 되잖아요. 메모리에. 잡히기 위해서는 JVM이 필요하다 그랬죠. 얘가 이제 산소도 있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산소가 없으면 얘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드는데, 그 환경을 JVM이라고 한다. 이 세상. 그래서 JVM을 먼저 딱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겠죠. 들어앉겠죠. 그래서 이 환경을 먼저 만드는 순간에 실행되는 게 메인입니다. 그럼 이건 헬로 좀 자바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JVM 겁니다. JVM이 실행시키는 거고 헬로 좀 자바가 실행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십시오. 머릿속에 딱 그려놓으세요. 그냥 딱 박아놓으세요. 그러면은 쉬워져요, 자바가. 자, 어쨌든 자, JVM이 딱 먼저 구동되고 그 안에 헬로 자바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얘가 먼저 실행되겠네요. 그래서 헬로 자바를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헬로 자바한테 자, 말해봐. 뭐라고? 하이 이렇게 해볼게요. 하이라고 말해봐. 끝에 항상 세미콜론을 붙이는 게 규칙입니다. C에서 왔거든요, 자바가. C 구문에서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C처럼 세미콜론을 붙여요. 파이썬이나 이런 데서는 안 붙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자바는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제가 한 줄씩 번역되는 게 인터프리터라고 아까 그랬는데, 자바는 컴파일러도 되지만 인터프리터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미콜론 단위로 해석을 합니다. 기계어로. 그래서 이 한 줄 한 줄을 바이트 코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을 하는 기준을 요 세미콜론이에요.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막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 번역가가 붙잖아요. 통역자가 붙으면, 자, 대통령이 항상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번역해. 여기까지 통역해. 할 때 세미콜론을 딱 때려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통역가는 이 세미콜론이 딱 나오면 여기까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주는 거고, 뒤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세미콜론, 세미콜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처음에 한 줄 했죠. 그럼 이거 해석했죠. 그 다음에 요걸 말하고 세미콜론 딱 쳤으니까 요만큼을 번역하겠죠. 자, 근데 요걸 안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번에 통역이 되는 겁니다. 자, 누구한테 통역해 주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그걸 인터프리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세미콜론이 없으면 해석을 안 해요. 컴퓨터한테 통역을 안 해주니까 세미콜론 붙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주석은 지울게요. 컨트롤 D. 자, 거추장스러운 거 다 뺐고요. 분살 다 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실행해 볼게요. 자, 제일 위에 올라가서 run 있습니다. run 메뉴에 가서 run as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run as에 자바 애플리케이션 있죠. 여러분들 다 있어요? 없는 분들은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에 단축키가 이렇게 옆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맥이라서 Alt Command XJ라고 되어 있네요. 되게 길죠. 여러분들은 아마 Alt Shift XJ인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축키 외우시면 편하겠죠. 근데 이제 이클립스가 많이 발전돼서 좋아졌어요. 자,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했더니 어딘가에 하이라고 나올 거예요, 아마. 자, 하이라고 나오나요? 콘솔 창에. VM이 먼저 실행됐고요. 왜냐면 헬로 자바를 요거를 실행시켰잖아, 이 화면을. 그럼 패키지는 사실은 번역은 되지 않지만 위치만 잡아요. 이 헬로라는 이 로봇이 어디 있다라는 위치를 잡아야지 내가 얘를 실행시킬 거 아니에요. 자, 패키지 요 P자 앞에서 요게 실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런 딱 누르는 순간, 런 실행하는 순간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세상을 꾸밉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도 넣고요. 뭐 그 햇볕도 넣고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구성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 그래 놓고 헬로 자바를 불렀으니까 여기서 헬로 자바도 여기 만들어야 되죠. 근데 헬로 자바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JVM이. 패키지를 보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이자바 점 프랙티스니까 먼저 하이자바를 찾아요. 그럼 하이자바 찾고 실제로 이게 폴더로 아까 돼 있었잖아요. 탐색기에서. 근데 여기서는 점으로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폴더 모양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하이자바 점 프랙티스, 하이자바 아래에 프랙티스라는 곳에 헬로 자바가 있다라는 걸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야? JVM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게 요 한 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JVM이 헬로 자바를 만드는데, 자, say라고 딱 부르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을 통역하고 있잖아. 컴퓨터한테 JVM이 컴퓨터한테 통역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헬로 자바를 찾았고요. 거기에 say라는 걸 부를 거예요. say가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그럼 얘를 부르겠죠. 이 함수를 부른 겁니다. 이 메소드. 그래서 이 메소드를 딱 부르니까 이 메소드는 어디 있죠? 지금 JVM이 여기 하나 딱 서 있어요. 일꾼이 하나 서 있습니다. JVM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은 스레드라고 이해하십시오. 스레드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어쨌든 스레드 어려우니까 일단 들어만 놓으세요. 자, 그래서 요 스레드라는 놈이 say라는 걸 찾아줘요. 아, 여기 있네 라고 찾아줬어요. 그런 다음에 얘한테 뭘 준 거야? 하이를 준 거야. 자, 그럼 얘는 하이를 들고 다닙니다. 이 스레드라는 놈은 지금 내가 준 거, 요 준 하이 이 부분을 얘가 들고 가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say한테 쏙 주는 거예요. 요 가로 속에다가. 그래서 하이라는 걸 쏙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요것만 이해하시면 자바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나머지는 이 스테이틱이 무슨 뜻인지 스트링이 무슨 뜻인지 알면 되잖아. 그럼 끝나는 거죠. 지금 헬로 자바 찾아가지고 메인을 실행시켰어요. 그래서 헬로 자바에 say라는 거 걔를 부를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데, 자, 아까 먹어 eat 해가지고 바나나 준 것처럼 이 바나나를 자리에 요걸 준 거죠. 자, 하이라고 말해 라고 줬더니 JVM이 쏙 가가지고 이제 하이를 찾았어요. 찾아놓고 이 하이라는 건 어디다 넣을까요? 여기다가 쏙 넣어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 MSG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이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 MSG는 이제부터는 하이인 겁니다. 요겁니다. 같아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스템 아웃풋, 요거는 이제 컴퓨터에다 뿌려라, 화면에 그려라라는 명령이니까, 자, 화면에 그려, 뭐를?
하이.java, 하이를 뿌려라 라고 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그려진 거예요. 어설프게라도 이제 대충은 그려지죠. 어떻게 실행되는지. 자, 메모리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아까 JVM 속에, 이제 JVM 속에 헬로가 있다고 쳤고, 헬로에 say가 있다고 했고요. 자, 이 say한테 hi라는 거 준 거예요. 그럼 이 hi는 뭐예요? hi도 뭔가 데이터잖아. 자, 제가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건 뭔가 존재하는 겁니다. 얘도 어딘가에 잡혀 있겠죠. JVM 어딘가에. 자, 이름은 없어요. 지금 아무 이름도 없죠. 얘는. 우리는 아까 A는 1 이렇게 했을 때는 A라는 이름을 줬지만 얘는 이름조차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래서 A라고 안 하고 M%34 이렇게 번지 주소를 알려줘요. 자, 34번지에다가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 메모리가 어떤 지역이라고 노원구라고 합시다. 노원구 34번지에 요만한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죠? 하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고요. 요것만 봤을 때 요것만. 이 괄호가, 우리가 괄호가 있으면 괄호 속부터 연산하잖아요. 그래서 괄호 안에는 고개를 수행된 거예요. 이 수행된 요걸 가지고 say한테 가는 거예요. say한테 가는데 say한테 쭉 갑니다. 자, 워커가 say를 불러줘요. 불러주는데 얘한테 뭘 전달한다고요? 34, 요 하이를 전달한다 그랬는데 하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이에 주소를 주는 겁니다. 주소를 쫙 보내줘요. 그러면 say에 여기는 M%, 자, M% 붙인 건 주소란 뜻입니다. 이 M%가 안 붙은 건 그냥 값이고 34. 자, 이거는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까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이것까지 이해하면 정말 좋은 거죠. 자, 34번지를 받았어요, say가. 그럼 요 MSG 자리에는 34번지네요. 그래서 여기 줄을 딱 긋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해요. 그럼 요 MSG라는 것도 어떤 변수죠. 변수라기보다는 어떤 그릇이 될 수 있는데 얘는 메모리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혔어요, 지금. 안 잡혔습니다. 자, 얘는 뭐만 갖고 있는 거야? 얘의 링크만 갖고 있는, 주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집을 그대로 자기 집 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say 속에는 뭘 하냐면 화면에다 뿌려 그랬는데 MSG예요. MSG는 얘의 주소죠. 주소만 아니까 주소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얘도 받은 건 뭐예요? 어딘가에 이제 print ln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print ln이라는 함수가 있겠죠. 여기도 M%34를 받았겠죠. 주소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컴퓨터 속에서는. 자, 이건 컴퓨터 속입니다. 자, 그래서 34번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34번지 갔더니 번지야, 받았더니. 값이 아니고. 값이면 바로 찍을 텐데, 번지니까 그 번지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 번지 뭐 있나,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번지를 딱 찾아갔더니 여기 하이라고 들어있네요. 그럼 그 하이를 내가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겁니다. 자, 컴퓨터 속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JVM 속에서는. 밖에서는 어떻게 이해하시라고요? 그냥 이 값이 이렇게 전달되니까 이 값을 그대로 이렇게 뿌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여기까지 이해하실지 여기까지 이해하실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나중에 C 배우시면 정말 쉽죠. C가 그냥 훅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 자바를 끝내고 파이썬으로 갔거나 뭐 자바스크립트를 갔거나 뭐 어떤 언어로 가더라도 이걸 이해하시면 이건 다 똑같으니까 이런 구문이 다른 거죠. 이 구조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 배울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자, 안드로이드도 어떻게 써요? 안드로이드 구조에 JVM이 들어가 있겠죠. 자바로 되어 있으니까. 그 속에 얘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똑같습니다. 많은 걸 했는데 요 구문이 그런 뜻이다라는 걸 하고 이해를 하시고 계속 읽어보라 그랬죠.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복습하실 때는. say라는 함수를 제가 썼어요. 이 say는 누구 거냐면 헬로 자바 겁니다. 메인은 JVM 거고요. 그러니까 JVM이 처음에 생길 때 이걸 실행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요. 한 줄 더 써볼게요. 뭐라고 내가 화면에다 찍고 싶어요. 화면에 찍고 싶은 걸 어디다가 쓰면 돼요. 여기다 쓰면 됩니다. 헬로 자바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 뭐라 그랬죠? 화면에다 뿌리는 거라 그랬죠? 콘솔 창에 뿌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이 값을 찍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같이 run 해도 되는데, 자, 컨트롤 F11 있나요? 컨트롤 키 누르고 F11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바로 실행돼요. 자, 두 개 다 나오나요? 하이랑 헬로 자바 두 개 이렇게 바로 찍어도 되는 거죠. 지금 이 위에 줄이랑 6번 라인이랑 7번 라인이랑 뭐가 다르냐면 6번 라인은 헬로한테 내가 시키는 거고요. 명령하는 거고 아래쪽은 내가 스스로 화면에다 찍은 겁니다. 그 차이를 이해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멘트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한글로도 좀 써드릴게요.
자, 컴퓨터는 인식을 안 할 겁니다. 아까 주석 처리하는 거 있죠? 자, 한 줄 주석인데 여기는 제가 이렇게 주석을 달 거예요. 슬래시 두 개를 써서 한 칸 띄우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 이 줄에 대한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 쓸 때는 이렇게 그 줄을 끝에다가 쓰고요. 자, 헬로 자바에게 say라는 명령을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간단하게 자기만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쓰시면 이게 바로 수업 노트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노트. 그래서 요거를 여기 옆에다가 쓰는 것보다 정석은 위에다가 쓰는 게 좋아요. Shift 엔터입니다. 여기 커서가 중간에 있죠. 어디서든 내가 다음 줄에다가 가고 싶을 때는 Shift 엔터 치면 다음 줄에 가요. 끝에 가서 엔터 칠 필요 없습니다. 한 줄 지우는 거 컨트롤 D. 자,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는 거. 자, 그럼 요 두 개가 한 뭉치죠. 얘는 자, 여기는 주석 슬래시 안 쓰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JVM이 스스로 화면에 출력 이렇게 썼어요 제가. 자, 이거를 컨트롤 슬래시 한번 쳐보세요. 컨트롤 슬래시. 자, 아까 컨트롤 슬래시 이게 없어지죠. 주석이 없어졌다가 컨트롤 슬래시 치면 주석이 됩니다. 이렇게 주석. 이 주석은 컴퓨터는 모르는 말이에요. 나만 아는 거야. 나만 보기 위해서 쓰는 게 주석입니다. 자,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 이런 단축키들을 하나씩 외우셔야 돼요. 처음 할 때부터 이제 필수 단축키들은 외우셔야 코딩하기가 훨씬 편하고 공부하기도 편해요. 자, 다시 여기 헬로 자바에게 위쪽에 주석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쪽 주석 가서 컨트롤 슬래시 하니까 없어졌죠? 다시 컨트롤 슬래시 했더니 제일 앞에 생겼어요. 자, 이렇게 쓰는 게 정석입니다. 자바는 주석을 맨 앞에 이렇게 슬래시 써요. 자, 다시 컨트롤 Z 하면은 취소가 되죠. 내가 방금 했던 작업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이렇게 되면,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F 제가 이거 몇 가지 써드릴게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F 누르니까 뭐가 나와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구문을 싹 바꿔주죠. 이쁘게. 컨트롤 시프트 F 하면은 제가 정의해놓은 포맷대로 바뀌는 겁니다. 이거 컨트롤 시프트 F는 이 코드를 정리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자, 코드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요. 검색해서 보시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으니까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그 단축키 보는 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단축키 보는 컨트롤 시프트 L 눌러볼게요. 컨트롤 시프트 L 하면은 오른쪽에 단축키가 쭉 나와요.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뭐 다 외우면 제일 좋겠지만 주로 쓰는 것들만 자주 쓰는 것들만 외워도 훨씬 낫죠. 제가 여기 하나씩 추가해 드릴게요. 이제 나올 때마다. 자, 한 줄을 할 때는 이렇게고 여러 줄을 할 때는 슬래시 아스테리크입니다. 이 별표 숫자 8에 있는 거예요. 숫자 8, 숫자 키보드 8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이만큼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쳤어요. 이렇게 요만큼을 한 번에 주석 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만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써요. 근데 다시 여러 줄을 하고 싶을 때 슬래시 별표 그 다음에 끝에서 슬래시 이제 별표 슬래시겠죠. 그래서 슬래시 별표부터 별표 슬래시까지가 이제 여러 라인 멀티라인 커멘트입니다. 자, 이게 유용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표를 하나 더 쳐볼까요? 색깔이 바뀝니다. 여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슬래시 이렇게 별별 두 개 치는 거는 색깔이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바뀌죠. 그 차이가 있고요. 이거 어떨 때 쓰느냐? 이거는 그냥 정말 나만 읽을 주석이고요. 요거는 이 코드에 안내 멘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보더라도 꼭 참조하세요 하는 것들을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요. 뭐든 다 보겠지만 다른 사람이 이 코드를 보면 보통 이렇게 제일 위에다가 요 패키지와 퍼블릭 사이에 주석을 답니다. 여기서 별별 이렇게 공식적인 코멘트니까 별별 달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죠. 다시 해볼까요? 다시 슬래시 별별 엔터. 자, 나오면 여기다가 제가 첫 번째 주석을 달 거예요. 첫 번째 자바 실습 이렇게 아무렇게나 제목 달고요. 자, 어서는 요렇게고요. 자, 어서는 작성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디가 안 나오고 컴퓨터 아이디가 나오나요? 컴퓨터 계정 60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디로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름을 쓰시면 제일 좋고.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여기 보면 쭉 나와요. 이렇게 버전도 있고요, 시리얼도 있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어서 네임 쓴 거고요. 디프리케이트 이건 나중에 우리가 나오면 할게요. 써도 되고, 업데이트 요번에는 실제로는 없는데 업데이트라는 거 한번 쓰면, 제가 최초의 작성자가 제이드가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수정을 2019년 1월 12일 날 QQQ라는 사람이 say 함수를 추가했다, 이렇게 히스토리가 쭉 남겠죠.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클래스 주석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이 코드를 제출한다거나 리포트를 제출한다거나 공모전에 출품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이렇게 써주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스를 오픈 소스로 바꾸거나 올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다 한 줄에 한 칸씩 띄워졌고요. 끝에도 한 칸씩 띄워져 있습니다. 닫는 것도 그 정도 아시면 되고요. 주석을. 이렇게 해서 자바 첫 번째 시간은 다 했어요. 중요한 거는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여기 링크 걸어 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설치하는 거 다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변수를 하겠습니다. 변수.